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5일이고요. 눈이 내리는 가운데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세기를 열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별의 순간을 잡을 것인가? 시사저널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한동훈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여기에는 민주당이 분탕을 치면 칠수록 체급이 상승하는 한동훈 장관만의 또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사저널에서 올해의 정치인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2023년 시사저널이 독자들과 선정한 올해의 정치인물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예정자입니다. 선정 당시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은 2023년 12월 21일부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전격 수락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작년 올해의 사회인물로 선정됐던 한동훈이 올해 몸집을 더 키워서 정치 영역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스타 장관으로 팬덤을 일으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임기 1년 7개월 내내 파격적인 행보와 발언으로 정치 뉴스를 뜨겁게 달군 끝에 마침내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탈바꿈하는 순간을 맞고 있다는 거죠. 톡톡 튀는 개성을 가진 70년대생 X세대, 스마트한 어법과 세련된 외모, 엄친아, 엄친아가 이제 엄마 친구의 아들을 줄임말이죠. 집안 성격, 머리, 외모,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엄친아라고 합니다. 자, 한동훈 전 장관의 이미지는 이런 단어들로 묘사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6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차기 대통령감 여론조사에 4%의 지지율을 보이며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차기 운운은 지나치게 이르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잠룡으로 눈여겨보기 시작한 국민의 인식이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공력과 정무 감각을 도드라지게 하면서 그의 위상을 높여준 것은 파라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국회 상임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의 논문 공저인 이모 교수를 친척인 이모로 착각하거나 서울 청담동 술자리 사건 등 확인되지 않은 의제로 공격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논리적인 반박으로 항변해 나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 국민의 머릿속에 여전히 반복 재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지지율 16%로 이재명의 뒤를 오차 범위로 바짝 쫓는 차기 대권주자로 거듭났고요. 또 최근 한 조사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45%, 이재명에 대해서 41% 차기 대권주자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호감도에서는 47대 42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삶은 이보다 더 성공적일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강남 8학군 출신의 서울법대와 아이비리그 학력을 가진 한동훈 비대위원의 스펙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대학 졸업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군 법무관 출신으로 병역도 확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검사 조직에서도 소위 에이스들만 간다는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 내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특수통으로 명성을 얻었고 재계에서는 저승사자, 독사 등으로 불릴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3대 재벌그룹 회장, 그러니까 최태원 SK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모두 구속시킨 전력으로도 유명합니다. 특수수사마다 여러 가지 말도 있었지만 외압에 끄떡없는 원칙주의, 강골 이미지는 한동훈 검사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검찰 내 헤게모니를 다투는 요직을 거치면서 역대 가장 어린 나이에 검사장을 달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역대 두 번째로 젊은 법무부 장관인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최연소 국무위원으로 화려하게 데뷔하면서 21년 검사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불필요한 의전을 없애는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호감의 이미지를 붙였고요. 법무부 직원이 장관의 관용차 문을 열어주는 의전을 없앴습니다. 공문서에서 장관님, 님자를 뺄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수사국 출장 시에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던 관례를 깨고 급을 낮춰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탄 일도 유명합니다. 법무부 직원이 블라인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원들을 타라고 버튼을 눌러주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소속이랑 이름을 물어보고 외워서 다음번에 먼저 인사해주곤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법무부 내에 그 부서에서 한동훈 장관의 팬이다, 직원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조화에 맞지 않는 장관이 된 것이었습니다. 임기 동안 추진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민청 설립,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은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고 눈높이에 맞는 지시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동훈의 존재감이 커지는 만큼 법무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한 중립성 요구를 민주당이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성공한 검사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를 두고 온갖 예측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인 조응천의 경우는 윤석열 시즌2밖에 될 것 같지가 않다라면서 검사 출신이 정치를 하게 될 경우의 폐해를 국민이 꽤 느끼지 않을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깔고 있는 전제는 여의도 문법이 세상의 일반적인 문법보다 뛰어나다 내지는 나름대로 전문 분야의 영역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깔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분명히 얘기했죠. 300명이 쓰는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5천만 명의 문법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준석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극지하는 복권이다라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꽝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죠. 한마디로 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평가하기에는 너무 급이 레벨루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기대처럼 임진왜란 때 남은 12척의 배로 승리를 이끈 이순신 장군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는 황교안 전 대표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웃기지도 않는다는 소리라고 일축합니다. 어떻게 황교안 전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것 때문에 같다고 얘기하기에는 둘이 걸어온 길이 다르죠. 한 사람은 완전히 가시밭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버티면서 할 말 똑바로 하면서 온 것이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꽃길을 걷다가 정치로 그냥 입문을 한 케이스죠. 자, 등판 시점을 두고도 갑론을박입니다. 김종인 할배 같은 경우는 별의 순간은 아직이다. 등판이 너무 빠르다라고 얘기했고요. 황교안 전 대표도 비대위 해봐야 6개월일 텐데 그러고 나서 뭘 하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같은 우려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진짜 위기는 몸을 사리는 것이라면서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웅이라든지 좌파에서는 윤석열 아바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래부터 누구에게 맹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여의도 문법 혹은 여의도의 그 평론가들이 평가하는 그런 모습 갖고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니면 도라고요? 뭐일까요? 도일까요? 이준석이는 백도라는 악담까지도 했습니다마는 누가 뭐래도 뭐 정도가 아니라 뭐 던지고 한 번 더 던져서 또 뭐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는 무한 모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정리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